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이번 주 힘드셨죠? 하지만 시장은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계속 주게 만드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힘들었지만요. 바닥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어떻게 진행될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방송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번 주 어떻게 지나왔는데? 라고 한다면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였죠. 미국 그리고 해외, 국내 경제지표 다 필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이슈에 의해서 출렁출렁이었는데 시장의 변화 요인은 분명히 있었어요. 전쟁 이슈, 불확실성.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는데 노출. 과연 이것이 시작일까? 아니면 불확실성의 해소일까? 라는 점이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오늘 아침에 급등했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해소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해소 쪽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의 오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 주 그걸로 인해서 급변동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이번 주 월요일 핫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말씀드렸을 때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종목별 장세로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하루를 빼고는 바로 어제죠. 어제 급락 흐름이 좀 나왔을 때 하루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나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흐름을 분명히 보였겠지만 이것이 이번 주 안 움직인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실망 마세요. 이런 장은요, 순환매로 지난주, 요번 주 못 움직인 종목은 다음 주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내시고요. 그러면 너는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느냐? 악재 노출됐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미국이 진행됐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안실 랠리, 세이프티 랠리라고 합니다. 악재가 빡 터졌어. 그래, 이 악재가 그러면 최악이야?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그 악재가 해소되는 관심점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안심 랠리라고 해요. 조금이 아닐 수도 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빡 튀었어요. 세이프티 랠리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저는 계속 고집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거의 한 2주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2850포인트는 가고 보자.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고집이냐? 아닙니다. 분석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위로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을 움직일 건지 그때 보자. 이걸 꼭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업종별, 테마별, 즉 종목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여기까지는 안심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결론, 역시 경기 민감주 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업종 테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죠. 청정에너지 관련주. 과거에는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작년 중반 이후부터 청정에너지주라는 분류로 바뀌는 흐름이더라고요. 우리도 청정에너지로 바꾸죠. 예, 여기에는 풍력, 태양광, 원자력, 수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흐름 안에서 좀 다음 주를 한번 기약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과연 어떻게 끝났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직 오늘 밤 미국 증시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1% 전후? 우리나라 장중에도 그랬었죠. 나스닥 선물이. 그렇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움직인 거거든요. 조금 조정 봐도 상관없어요. 왜? 바닥 찍었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졌죠? 이 정치인들 하는 짓이 어떻게 해결이 나겠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 라고 했는데 터져버렸잖아요.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수도까지.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했다면 이거는 전쟁이죠. 그런 관점에서 푹 떨어졌는데 바로 오늘 새벽 마감한 증시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래량이 엄청 빡 솟았죠. 지금 장중에는 급락을 했었는데 플러스로 돌려 세웁니다. S&P 보시죠. 하락이 한번 3단 하락까지 나왔어요. 이 저점까지 깼잖아요. 3단 하락. 저점에서 지금 한 3% 넘게 올라가는 흐름. 자, 바닥권에서 이런 형태. 이건 관통형이라고 하고요. 나스닥은 더 뚜렷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마이너스 3.5%에서 플러스 3.5%로 마감합니다. 장중 저점에서 장중 고점 7% 이상이죠. 7%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바닥권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은요, 바닥 찍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통형이긴 한데요, 상승 장악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앞서서도 봤지만 거래량이 동반됐다라는 점에서 이 장악형 형식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요 부분 5일선 딱 맞고 떨어져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의 조정 나오겠지만 바닥 잡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미국 시장 다음 주까지도 어차피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과거를 보면은요,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과거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크림반도 이 병합 문제 때도 그게 딱 터지는 날 저점 찍고 끌었어요. 이거 과거 데이터를 무시 못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 바닥 잡았고 주변 증시 물론 이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문제가 있죠. 원자재 급등 이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원자재 그러면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다시 금리 이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금리 다음번에 50bp 올릴 거다라고 예상치가 90% 정도 됐었는데 10%로 확 줄었어요. 며칠 새에. 50bp 안 올릴 것 같은데? 이렇다라는 거죠. 왜? 이 이슈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또 위축되거나 그러는 염려,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이 또 쏟아야 되거든요. 한 템포 뒤로 미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문제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발생됐다라는 거. 미국에서는 이렇게 악재 해소 관점,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요. 러시아 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요. 자,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전. 7일 전 몇 포인트였느냐? 1580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고 어제 6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7일 만에 네, 거의 3분의 1 토막이죠. 16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니까 엄청난 거죠. 5분의 3 정도 되려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을 비롯한 지금은 경제를 갖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유럽, 여기서 경제 제재 들어가면은요, 결국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 하루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크림반도 때도 그렇고요.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러졌을 때 여기도 악재 해소 관점으로 이제 봐야 돼요. 예. 하지만 이거 매매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한참 뒤에 효과가 나타나긴 할 텐데요. 얘도 반등을 주긴 할 거예요. 단기간 내에 얘도 부러졌어요. 왜? 얘 녀석 규제, 제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 하지 말라는데 했어? 좋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푸틴은요, 이거 경제 제재 다 인정하고 감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 그거 다 포함해서 다 머릿속에 생각해서 푸틴도 저지른 거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정치학자라든가 뭐 전쟁, 군사 관련 학자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저점 잡은 것 같은데요. 러시아도 장기로 보면 저점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보시죠. 저 솔직히 어제 하락은 약간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빠른 시황에서도 제가 약간 힘없이 여기 이탈했는데 바로 반등 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렇습니다. 1차, 2차 하락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닥은 분명히 잡았어요. 예, 분명히 바닥 잡았어요. 1월 말에. 여기서 요거를 못 가네. 한 번 더 올라가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2670은 거의 마지노선 성격의 지지자리입니다 했는데요. 깼어요. 265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50포인트. 뭐 그래봐야 라고 생각하면 뭐 0.6% 더 떨어진 거긴 한데, 분석 툴 안에서 놓고 보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분석 툴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든 아니든, 미국 시장이 제가 생각엔 그렇게 아니었어도 70포인트 위로는 오늘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악재 노출 관점에서. 하지만 오늘 결국에는 뭐 2760, 2676, 70포인트를 돌파해서 끝나서 이틀 연속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70포인트 위에서 합성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두 개를 시간을 연속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합성 선물로,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약간 음봉이긴 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런 점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에 안아 있지만 여기까지 가보자라는 쪽. 오늘 코스닥 외국인의 매수세가 엄청났습니다. 아주 쓸어 담았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매도했지만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상승을 했어요. 차이가 있죠. 외국인이 뭘 벌였을까? 1000억 넘지 않는 소규모지만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뭐가?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을 매도하고 대신 중형주 단을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가 더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코스피 3천억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대신 코스피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대형주 IT,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종목 버리니까 덜 올라가고 지수는. 하지만 중소형주는 나름 상승폭이 컸고 코스닥이 더 컸고, 보시죠. 투자주체표 매매 동향. 거래소 1200억 나왔네요. 1200억. 선물에서 약간 매도가 나왔는데, 대신 코스닥 보시죠. 3천억 넘는 매수. 이거 뭘 버렸을까? 중소형주는 샀다니까?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체감지수가 높았다. 더. 체감지수 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주 관심주로 제시했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물론 시장 상황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월요일 시점 이후 뭐 조금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그리고 월요일 이후 제가 매일 관심주로 분류됐었던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발빠른 시황에서 어떤 종목이었죠?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적 플러스 수급 후존 종목에 이번 주 관심 집중하자. 그리고 게임주에서 일정이 있는 신작, 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리뷰를 한번 하죠. 파인테크닉스 폴더블 폰 관련주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주 파인테크닉스, KH바이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주가 얘라 그랬죠. 보시죠. 바로 이날이죠. 이날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 시장 하락과 동시에 12,500원 출발해가지고 14,000원 가까이까지 상승해서 13,100원. 이 어려운 장에서 나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폴더블폰 관련주는요. 중기로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죠. 인쇄 회로기판 FPCB 반도체 쪽도 있지만 통신 장비 쪽도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코리아 서키트와 심텍 등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코리아 서키트와 심텍이 이번 주에는 더 많이 올라갔네요. 종가상 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바로 이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하락 출발해서 상승, 그래도 꽤 상승했어요. 10% 넘는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 바로 이날이죠. 방송한 날 46,000원에서 오늘 54,000원, 약 17% 정도. 제가 월요일 날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나름대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주는 종목이니까요. 꼭 체크하시고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한 종목 소개한 게 있죠.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까지 생각을 하면 이 성장성 있는 종목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또 관심 종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기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최저점에서부터 카카오뱅크,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신규 진출.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의 수익원을 얘가 갉아먹어서 수익원으로 신규 사업 진출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요 날이군요. 요 날부터. 급등했죠. 20% 급등했습니다. 20%. 20% 정도 급등을 했고, 요번 주, 제자리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바로 요 날인데, 제자리예요. 하지만 시장이 어땠습니까? 급락 와중에서도 경고했어요. 이 종목 저는 훨씬 더 갈 여력, 중기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주담대 경쟁력이 있죠.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자가 월등히 싸요. 그러니까 옮겨 타겠죠.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수익원은 상당히 셀 것 같아요. 그런 점 생각하면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중은행에서 분명히 옮겨갈 자금 넘쳐날 겁니다.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아쉬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역시 시장의 대장주이고 이러한 시장을 보는 기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관심을 두라 했는데 좀 아깝습니다. 바로 요 날이죠. 이날. 근데 요 날 말씀드려서 출발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약 마이너스 한 4.5% 정도 하락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죠.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 트레이딩 관점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이든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있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여기서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놉니다.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조금은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격 반영했다라고 보고요. 러시아 쪽으로의 그렇게 큰 규모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요.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쉬운 종목 웹젠을 말씀을 드렸었죠. 웹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기에서 한 수익을 냈습니다. 한 7% 정도 수익 권역이었는데 어저께 떨어지면서 약간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제가 방송한 이후에 월요일날 떨어져 시작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은요 10% 정도의 수익을 받거든요. 7%. 그러니까 이런 점 생각을 하시면은요 제가 월요일날 그래도 나름대로 주말 동안 많이 노력해서 분석해서 찾아온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다음 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특별히 다음 주 관심 테마는 하고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준 종목들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정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청정에너지 관련주. 대체에너지인데요. 그 중에서 CS 윈드, OCI, 풍력이고요. 태양광이고요. 이 두 종목 다음 주에 관심을 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했지만요. 이제 시발점일 수도 있겠는데? 시작점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CS 윈드입니다.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이유는 하나죠. 러시아 규제 문제로 지금 가스 공급이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의 가스관 공사 철회, 중단, 아예 안 써.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러면서 청정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원자력까지 그리고 수소까지도 중기적으로 오히려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가졌거든요. 한 번에 끝날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가 대장주로 치고 나옵니다. 나름 코스닥에서는 대양주거든요. 오늘 15% 넘게 상승을 합니다. 수급 좋고요. 새로운 모멘텀. CS 윈드 그동안 투자 많이 했거든요. 유럽 쪽 여러 기업을 또 인수를 많이 해서 회파도 많이 늘려놨어요. 그런 점에서 CS 윈드. 그리고 역시 OCI, 태양광 관련해서는 OCI가 기본적으로 볼만하죠. 이 이외에도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 기본은 OCI. 여기에 대해서는 이 생산, 폴리실리콘 이 가격이 수익권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태양광도 신경 쓰는데 품 가격도 올라가?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앞에 딱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도 딱 저항대 딱 있죠. 약간 물량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다는 점에서 다음 주 기대 종목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하는 이 시간, 이번 주 한 주를 훑어보면서 다음 주를 또 예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 주 힘들으셨을 텐데 정리 잘 되셨고 다음 주 계획 힌트를 얻으셨나 모르겠네요. 저와 함께하는 쪽집게 주식수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의 댓글도 보신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화이팅! 이라고라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VIP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종목 계속 유지 혹은 저가 매수를 하면서 최근 한 2주, 3주 동안에는 단기 매매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10% 혹은 15% 수익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요새는 현 시세에 맞게, 현재의 전략에 맞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 같은 경우, 그리고 매수도 매도도 나는 주저주저 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기 매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VIP 회원, 즉 유료 회원 가입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상담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제가 리딩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정말 힘든 한 주였는데요. 주말에는 여러분들 다 잊으세요.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쫄지 마!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